안녕하세요. 위너스학원 국어과 원장 양병철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그 내신을 위해서 고전 시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송민곡이라는 가사 작품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일산의 대진고등학교 2학년 문학시험 범위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3학년들 올해 EBS 수특교재를 보면 송민곡이 아니고 삼인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삼인곡과 아주 연관성이 깊은 작품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송민곡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사가 어느 정도의 작품이 필요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상춘곡을 설명할 때도 기본적인 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가사는 형식은 운문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산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조화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음보율로 되어 있고, 됐죠? 그 다음에 3, 4조 음수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3, 4조 연속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사 작품의 기본적인 형식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혹 모르더라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뭐 시의 운율이라든지 시의 이미지라든지 문학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블로그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런 강의를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거를 좀 채우도록 하세요. 이걸 여러분들 사음보다 3, 4조 연속체다. 이거를 암기해서 그냥 시험을 본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선택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보고 이게 사음보로 돼 있는지 삼음보로 돼 있는지 세 글자, 네 글자가 일정하게 반복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사 작품을 공부할 때 어디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삼인곡과 그 다음에 송민곡과 그 다음에 규원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들은 기본적인 해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어 풀이가 안 되면 고전문학은 일단 문제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어 풀이를 하면서 본인이 우리가 과거에 쓰였던 어휘들을 익히는 건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낯선 시가 나와도 읽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들은 여러분 기본적인 작품이라 현대어 풀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게 면왕정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성산별곡. 여기까지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앙사라는 작품이 있죠. 그 다음에 박인노가 쓴 것 중에서 선상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선상탄, 배 위에서 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유배가사 중에서 우리 여러분 지금 EBS에 실려 있는 게 북찬가하고 만분가라는 것이 있고 만원사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유배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종류별로 이제 특징을 알려주면 이것들은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들어있는 작품들입니다. 알았죠?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적 화자가 다 버림받은 여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서정가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서정가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정가사 중에서도 그리움, 사랑, 이걸 담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춘곡이나 면왕정가나 성산별곡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강호, 한정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강호, 한정가라는 게 뭐냐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아주 즐겁게 지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작품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춘곡의 영향을 받아서 면왕정가가 쓰였고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은 게 성산별곡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앙사는 안빈낙도가 주제다. 선상탄은 우국지정이 주제다. 선생님이 우국지정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북찬가하고 만분가하고 만원사는 유배가사입니다. 여기 뭐 삼인곡이나 송민곡도 유배가사라고 하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가장 유배지에서 자기의 고통을 쓰고 과거의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유배가사거든요.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 있는 작품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석은 돼야 됩니다. 현대어 풀이가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가사의 기본적인 작품을 선생님이 소개해 주는 이유는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송민곡을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나중에 학교 시험 보거나 또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송민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대화 형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이라는 건 뭐냐면 작가가 원래 임금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겉으로 나타난 건 그냥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1차적인 공부를 할 때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 상징적 의미를 먼저 암기하려고 하는 게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송민곡의 지문을 해석해 줄 테니까 해석을 다 현대어풀이를 한 다음에 그 송민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보면, 자,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이 교재가 대진고등학교 출판사, 동아출판사 교과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지문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송민곡이 있으면 그 지문을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기 가는 저같이 번듯떠하다.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해석이 아주 부드럽게. 첫 번째 뭐라고? 저기 가는 저같이 번듯떠하구나. 저각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화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한 여자를 뭐라고 하자. 그냥 한 여자를 감녀라고 하자. 알았죠? 그리고 또 한 여자를 뭐라고 하자? 을녀라고 하자. 지금 감녀가 저 각시인 을녀한테 한 소리입니다. 야, 이거는 또 감녀 을녀가 어떻게 정해졌냐를 묻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짜증나면 그냥 가녀, 나녀 해도 되고 A녀, B녀 해도 됩니다. 알았죠? 이 감녀가 지금 을녀한테, 저 각시한테 뭐라고 얘기해? 저기 가는 저 각시 번듯떠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천상 백옥경이 뭐냐? 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원래는 원뜻대로 하면 옥황상제 궁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임금이 계신 곳을 미화해서 표현할 때 천상백옥경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런 단어 때문에 지금 천상백옥경이라는 게 님이 계신 곳도 되지만 단어로 봤을 때 임금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추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렇게 추리하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저기 가는 저각시 번듯떠하다. 님이 계신 곳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너 님하고 왜 헤어졌니?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뭐라고요? 너 님하고 왜 헤어졌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1번은 이별의 이유를 뭐하고 있다? 묻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별의 이유를 뭐하고 있다고? 묻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 가니?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랬더니 두 번째, 을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사정 좀 들어봐. 이런 뜻이야, 이거. 이해되죠?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 가? 그랬더니 밑에 서사 이해 뭐라고 돼 있어요? 너구나. 이내 사정 좀 들어보. 이 얼굴과 이 거동이. 얼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게 예전에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중세국어 배울 때 이 얼굴이란 단어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얼굴이 뭐죠? 몸을 뜻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 몸과 내 행동이 님 사랑함직 한가마는 됐죠? 그러니까 자기 몸과 자기의 행동이 님이 사랑할 만한 몸과 행동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 처지는 알고 있네. 그죠? 다시 봐.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가? 내 사정 좀 들어봐. 내 몸과 내 행동이 님이 사랑할 만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김으로 님이 어쩐지 나를 딱 보더니 야! 바로 너야! 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바로 너야! 라고 선택을 했대. 다시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김으로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됐죠?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하뒀던지 요게 문제예요. 알았죠?
아양을 떨고 교태를 부리며 어지럽게 굴었던지 가로를 묶으세요. 가로를 묶으세요. 그리고 옆에다 써놔. 뭐라고? 이별의 원인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별의 원인.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 몸매가 그렇게 좋은 몸매는 아니야. 그리고 행동이 그렇다고 귀엽지도 않아. 근데 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너무 과하게 지랄을 애교를 떤 거지. 그래서 님이 야 너 일로 와봐 그랬더니 너무 기뻤어. 지랄하다가 너 가! 그래서 버림받은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아양을 떨고 교태를 부리며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매는 산입니다.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펼쳐 생각하니까 다 조물주의 탓입니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해됐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간단히 주면 이거예요.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 가니?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이별의 이유를 답한 겁니다. 이해됐죠? 이별의 이유를 답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답한 거라고. 이별의 이유를 답했다. 그래서 이게 대화 형식으로 돼 있으면서 문답 형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 됐죠? 이런 말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왔을 때 구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됐죠? 이별의 이유를 답한 거예요. 간단히 줄이면 뭐야?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 가니? 다 나 때문이야. 이런 뜻이에요. 줄이면. 근데 마지막에 조물주의 탓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운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좀 슬프거나 힘들 때 그걸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알았죠? 그건 선생님이 전에 시문학이라든지 소설문학 같은 거 설명할 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는데 만약에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고, 알았죠? 내가 좋아했던 여학생도 만약에 다치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도 못 보고, 알았죠?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래,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고,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는 게 맞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천상백옥경. 누가 계신 곳? 님이 계신 곳. 끝났죠? 두 번째, 내 사정 좀 들어봐. 내가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우리 님이 나를 선택해서 님 앞에서 아양을 부렸다가 버림받았어. 이런 뜻이야. 다 누구 탓이겠어? 운명이지. 운명. 네, 이해되죠? 요약이 돼야 돼, 요약이. 이해가 되면 요약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별의 이유를 묻고 이별의 이유를 답했는데 그 답에는 뭐가 들어있다? 운명에 대한 인식도 있지만 모두 들어있다? 자책도 들어있다. 됐죠? 그리고 이 을려가 바로 뭐다? 버림받은 여자구나. 요걸 알 수 있다. 됐죠? 버림받은 여자구나. 요걸 알 수 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내죠. 이 감녀하고 을려의 역할이 뭡니까? 이 시의 실질적인 화자는 바로 을려입니다. 알았죠? 그럼 감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을려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녀다. 결국 감녀가 대화를 통해서 을려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녀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너 님하고 왜 님하고 이별하고 어디 가니? 다 나 때문이야. 운명 때문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서사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가사는 대부분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 여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감녀가 글란 생각 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하고 그랬더니 다시 을려가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만약에 이 작품에서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가? 다 나 때문이야. 근데 감녀가 맞아. 라고 하면 더 이상의 대화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가? 다 나 때문이야. 운명 때문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니? 내 말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또 밑에 있는 게 맺힌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을려가 하는 말입니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을려의 말이 여기가 중요해 이제.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여기 한번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서 물은 연약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알았죠?
원래 물이야, 물인데 물 같은 얼굴 할 때 물은 얼굴을 비유한 말인데 알았죠?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연약함을 뜻한다는 소리입니다. 연약한 몸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춘한 고열은 여름날과 춘한 봄날과 여름날은 이렇게 알아두면 돼. 춘한 고열은 봄날의 추위와 여름날의 더위는 어찌 지내시며 됐지? 추일동천은 가을날과 겨울날은 누가 모시는가 됐지? 이게 버림받고 나서 누구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님을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버림받고 누굴 걱정한다고? 님을 걱정하는 겁니다. 됐죠? 추일동천은 가을날과 겨울날은 누가 모시는가? 죽조반 조성매는 아침 죽과 아침 저녁 진지는 이런 뜻이야. 원래 옛날에 양반들은 밥 먹기 전에 죽을 먼저 먹고 밥을 먹었대요. 이것도 귀족들이나 그런 거지, 그죠? 아침 죽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됐지? 거기까지 끊어놓고 뭐라고 써놓으면 돼? 첫 번째 뭐 하고 있어요? 님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줄거리가 아주 부드러워야 돼.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가? 다 나 때문이야. 운명 때문이지. 나 버림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보면 님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알지 아니, 여기가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 님 계신 곳 소식을 아무려나, 요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아무려나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을려에 그래도 간절함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됐죠?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지 아니 오늘도 거의로다. 거의로다는 밑에 저녁이라고 써보세요. 오늘도 날이 저물었구나. 오케이? 오늘도 거의로다. 저녁.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사람 동그라미 쳐. 사람은 여기서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됐죠?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과연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됐지? 내 마음 둘 데 없어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요. 됐죠? 구름은 물론 안개는 무슨 일입니까? 됐죠? 근데 결국 이 시적 화자는 결국 님의 소식을 알 길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높은 산에 가서 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안개와 구름이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개와 구름은 장애물이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간신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밑에 구름은 물론 안개는 무슨 일입니까? 산천이 어두운데 일월을 어찌 봅니까? 산천이 어둡다라는 건 시적 화자의 현실이 부정적인데 1월을 어찌 봅니까? 1월은 누굴 상징하겠어요? 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산천이 어두운데 내 현실이 부정적인데 님을 어찌 봅니까? 됐죠? 지척을 모르는데 가까이를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뭐 천리는 여러분 님과의 시적 화자, 을려와 화자, 님과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물가에 가서 물가 동그라미 백길이나 보자 하니까 바람하고 물결이 어수선하게 돼 있어요. 알았죠? 바람하고 물결도 무슨 물이다? 장애물. 그러니까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무슨 물? 장애물이다. 상징적 의미는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결국 산에 올라가서 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안개하고 구름 때문에 볼 수 없고 나중에 물가에 가서 백길이라도 배를 타고 님한테 가거나 아니면 님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물가에 갔는데 결국 바람하고 물결 때문에 배는 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습니까? 사공은 밑줄 그어놓고 빈배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사공은 뭘 상징할 수 있을까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을까? 사공은 님을 상징할 수 있고요. 빈배는 시적 화자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상징이라 그랬어요. 내가 상징. 그 단어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됐죠? 내가 물가에 가서 백길 보려고 하니까 바람하고 물결 때문에 배가 안 떠요. 됐죠? 단지 사공은 없고 빈배만 메어 있다는 것. 님 없이 혼자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까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리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움 1. 여기에선 산에도 올라갔다 물가에도 내려가죠. 됐죠? 이렇게 공간적 이동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움 1의 시간은 분명히 저녁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됐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정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개, 그 다음에 구름 이런 것들은 장애물이면서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창작 배경으로 얘기하면 간신히 될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이 하나 부탁인데 꼭 이렇게만 알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누굴 보고 싶은 마음은 님을 보고 싶은 마음, 님에게 가고 싶은 마음은 더 강화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안개와 구름은 결국 님에 대한 사랑을 더 심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장애물의 의미도 있지만 알았죠? 그리움의 뭐다? 그리움을 시키는 역할도 한다. 심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알았죠? 그 다음에 바람하고 물결이 있는데 바람하고 물결도 무슨 물이다? 이것도 장애물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거야. 장애물이다. 이해됐지? 근데 바람하고 물결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창작 배경. 이게 이제 신하가 임금한테 썼다는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면 어수선한 뭐가 될 수 있다? 정치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대어 풀이가 완전히 된 다음에 알았죠? 그 다음에 창작 배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해서 푸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국어 공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국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시험 끝나면 아마 머릿속이 백지화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면 그리움 2가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모첨 찬자리에 초가집 처마 찬 잠자리에 밤중이 돌아오니까 밤동그라미 밤이 됐네. 밤벽 청등은 벽에 걸린 푸른 등은 누구를 위해서 밝은가? 오르며 내리며 햇뜨며 바자리니 무슨 소리? 올라갔다가 아까 산에 올라갔죠. 내려갔다 물가에 내려갔죠. 그죠? 햇뜨며 바자리니 무슨 뜻이에요? 이리저리 방황하니 됐죠? 조금 더 역진하여 잠깐 역진 힘이 다하여 이런 뜻이야. 잠깐 힘이 다하여 풋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됐죠? 꿈에다 동그라미죠.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이해됐습니까? 옥 같은 얼굴이 옥은 뭐예요? 맑은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 맑은 몸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결국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지쳤어. 그래서 잠이 잠깐 들었는데 꿈속에서 님을 만난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근데 님도 많이 늙었다는 거지. 진짜 늙었을까? 아니지. 지 생각이지, 지 생각.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님을 그리워하면서 괴로워하는데 꿈속에 나타난 님이 너무 건강해 봐. 화나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님이 반이나마 늙었다는 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태도라고 보셔요. 이런 걸 무슨적 태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위적 태도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자 꿈속에서 님을 만났는데 님도 반이나마 늙었다. 왜? 자기를 그리워하면서 늙었다고 생각하겠죠.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꿈이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꿈이 하는 역할은 시적하다가 꿈속에서 누굴 만나요? 님을 만나죠. 그죠? 자기의 소망이 실현되지만 결국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아뢰려 하니 눈물이 쏟아지는데 말을 어찌합니까? 눈물도 세모처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됐죠? 눈물이 쏟아지니 말을 어찌하며 정을 못 다 풀어서 목마저 베이는데 오전된 개성이 방정맞은 닭소리 세모쳐놓으세요. 방정맞은 닭소리 이것도 장애물입니다.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오케이? 이해되셨죠? 됐죠? 여기까지가 뭐다? 그리움 2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는 시간을 보니까 방정맞은 닭소리가 장애물인데 방정맞은 닭소리는 새벽을 뜻하는 소재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요 지문과 요 지문의 차이를 물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이해됐죠? 요건 이제 어디로 들어오죠? 집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뭘 꾸죠? 꿈을 꾸죠. 꿈속에서 님을 만났는데 결국 닭소리 때문에 깨죠.
그래서 오전된 개성도 장애물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요걸 좀 알아둬야 돼. 선생님이 여기다 그리움 1은 지금 시간이 저녁인데 여기서는 밤과 새벽이죠. 그럼 분명히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과 물가는 바뀝니다. 바뀌죠. 그 다음 집으로 들어왔,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모두 있는 게 공간의 이동도 있는 겁니다. 뭐의 이동?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그리움 1은 현실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꿈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요걸 딱 이렇게 잘라놓고 요거 A, 요거 B 해서 요 둘을 비교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밤, 저녁, 밤, 새벽, 요거 뭐? 밖에, 요거 안, 요건 현실, 요거는 뭐? 꿈. 요런 차이점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봐. 선생님이 지금 빨리 설명했는데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 가니? 다 나 때문이야. 운명이지 뭐. 나 버림받았어. 아, 뭐 그렇게 생각하니? 님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야. 아, 님 보고 싶어 죽겠어. 님 보고 싶어 죽겠어. 이게 다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송민곡은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알았죠? 오케이? 이해됐죠? 버림받은 화자다. 충분히 이해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걸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본사고 여기가 서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사. 됐죠? 이제 마지막 결사가 있는데 이 결사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혼동을 좀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이 결사 부분을 잘 하셔야 돼. 아와 어와 호사로다 님이 어디 갔을까 즉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이 어여쁜이 무슨 뜻입니까? 불쌍하다 이 뜻입니다. 불쌍한 그림자 나를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쉬어지요.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되겠습니다. 나골 동그라미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님 계신 창에 번듯이 비치겠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죠? 을려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꿈속에서 깨고 나니까 옆에 님이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아이씨 허망하다. 님이 어디 갔지? 아이씨 내가 이제 죽어서 나골이나 돼서 님의 창문에 번듯이 비춰야지. 됐죠? 이런 뜻인데. 자 봐. 내가 죽어서 나골이 되겠다. 그래서 님의 창에 비치겠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하면 무슨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죠? 영원한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이해됐지? 그랬더니 다시 감녀가 뭐라고 해? 감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각신님 동그라미 세 글자죠? 이런 걸 여러분들 가사에서 뭐라고 하죠? 마지막 낙구가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면 정격 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각신님 다리야 카뇨 달은 물론 달은 그만두고 굳은 비나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위로한 겁니다. 그래서 달은 무슨 달이야 비나돼 이런 뜻이. 달은 무슨 달이야 비나돼. 여기서 해석들을 잘 못해요. 자 보세요. 을려가 내가 죽어서 나골이 돼서 님의 창에 비치겠다는 건 사랑에 대해서 무슨적인 겁니까? 적극적인 겁니다. 제발 좀 혼동들 하지 마시고. 아니 선생님 내가 학교에서는 이거 소극적이라고 배웠는데 제발 이러지 말고. 아니 내가 죽어서 나골이 돼서 님의 창에 번듯이 비치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죽어서도 님을 사랑하겠다는 거니까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뭐 윤회사상이 들어있다, 불교의 윤회사상이 들어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근데 요 비하고 요 나골을 비교하면 얘가 더 적극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비교하면 얘가 좀 얘보다는 소극적이라는 소리지 얘가 애초부터 소극적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잘 알아두라시란 말이야. 알아들어. 나골은 내가 죽어서 나골이 돼서 님의 창에 비치겠다는 건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다. 됐죠? 근데 밑에 감녀가 말한 구준비나 되세요 할 때 비하고 나골을 비교하면 얘가 더 적극적인 거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3인곡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죽어서 범납이나 되겠습니다. 꽃나무 향기를 날개에다 묻혀서 님의 옷에 옮기겠다고 돼 있어요. 여기 적극적이니 소극적이니? 적극적이죠. 꽃나무의 향기를 자기 날개에다 묻혀서 님의 옷에다 이렇게 옮긴다는 건 정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 얘들아. 아니 내가 죽어서 나골이 돼서 님의 창에
번듯이 비치겠습니다. 밤에 나갈 수 있겠니, 얘들아? 어? 이거 완전히 진짜 엄청 사랑에 대한 엄청난 집착입니다, 이거. 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님의 침묵에는 뭐 있죠? 님은 같지만 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 어? 너희들 나중에 대학교 가서 어떤 남자놈이 너희들을 만약에 버리거나 하면 알았죠? 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매일. 님은 같지만 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죽어서 나골이 돼서 님의 창문에 번듯이 비치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죽어서 범나비가 돼서 꽃나무 향기를 당신의 옷에다 옮기겠습니다. 써봐. 아마 걔 말라서 죽을 거야, 말라서. 알았죠? 이게 대단한 집착이에요. 얘도 적극적, 얘도 적극적. 둘을 비교하면 얘가 더 적극적.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을려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마지막에 내가 죽어서 나골이 돼서 님의 창문에 번듯이 비추게, 번듯이 비추리라 비추. 요게 문제인데, 요걸 선생님이 왜 얘기하냐면, 송민곡은 자기인식이 무슨 적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송민곡에서 시적화자는 자기인식이 아주 적극적이다. 왜? 이유가 있었어. 3인곡을 쓰고 나서 송민곡을 쓰거든. 알았죠? 3인곡의 맨 마지막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님이야 날인 줄 몰라도 내 님 쫓으려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나를 몰라도 나는 님을 쫓겠다. 그러니까 답장이 안 오지 당연히. 임금한테 3인곡을 썼는데 마지막 문장이 나 몰라도 돼요. 나는 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임금이 그래 몰라도 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3인곡은 송민곡하고 비교하면 자기 인식은 3인곡은 소극적이다. 그때 이 송민곡 쓸 때는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어서 나골이 돼서 님의 창에 번듯이 비추겠다. 그럼 자기를 반드시 인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식에 대해서 무슨 적이다? 적극적이다. 오케이? 이게 결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봐. 그럼 간단하게 이제 모든 걸 정리하면 이거야.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 가니?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님 앞에서 몸에 안 맞게 애교를 떨었어. 아양을 떨었어. 운명이지 뭐.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니? 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야. 님 보고 싶어 죽겠어. 꿈속에 봤는데 닭소리 때문에 깼어. 됐죠? 그래도 나 님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해. 이게 송민곡입니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걸 선생님이 정리하면, 자, 이런 건 선생님이 안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어 풀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유배지에 썼다 그래서 유배가사다. 개인의 감정을 다뤘다 그래서 서정가사다. 양반이 썼다 그래서 양반가사다. 마지막에 시조의 종장과 같아서 정격가사다.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냥 외우지 말고 이게 뭔지를 다 알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가사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상충곡 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법이 많아요. 서리법이 많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뭐를 많이 쓴다? 대꾸를 많이 씁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 원래 천상배국경은 도교적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나고자 된다는 건 불교적인 얘기죠. 됐죠? 그리고 임금에 대한 영원한 충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걸 연군지정이라고 하면 이런 걸 유교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송민곡에는 이 세 가지 종교의 특성이 다 들어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알아도 송민곡은 겉으로는 한 여자가 님한테 버림받고 님을 그리워하거나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쓴 게 송민곡인데, 알았죠? 겉으로는 창작 배경을 보면 한 신하가 임금에 대한 충을 썼다. 이 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됐죠? 연군지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시조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이 연군지정과 관련된 시조들이 가끔 이제 선택지로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시험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만약에 송민곡이 나오고 이것과 정서가 유사한 시조들을 선택지로 냈다. 그러면 그냥 님에 대한 그리움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마 그 대진고등학교 그 동아출판사 학습활동에 보니까 이런 시조가 하나 나옵니다.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방 안에 이게 초가 있어. 초가. 알았죠? 이 초가 있어. 초가. 이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있는 거야. 촛불.
이 촛불이 탈 때 겉으로 뭐가 떨어지지, 이렇게 천명이 떨어지잖아.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타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시적어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야,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너는 도대체 누구하고 헤어져서 겉으로는 이렇게 눈물 지고 속으로는 타들어가냐. 저 촛불도 나와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촛불이 원래 뭐가 된 거죠? 촛불이 감정이 입된 거죠. 감정이. 알았죠? 그리고 주제는 뭐죠? 촛불도 이별의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나도 뭐를 느낀다? 이별의 슬픔을 느낀다가 내용 답니다. 원래 수능 시험은 여러분들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려면, 더 깊이 들어가려면 창작 배경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작 배경을 내면 이게 이 영군지정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송민국의 영군지정과 이 시조도 창작 배경을 봤을 때 영군지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능 시험에서는 그냥 송민국에도 뭐의 슬픔이 있죠. 너 님하고 헤어지고 어디 가냐? 나 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운명이야. 그래서 이별의 슬픔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됐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뭐 자습서라든지 뭐 학교에서 좀 프린트를 이용해서 푸시면 될 거고요. 됐죠?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걸 잘 정리해서 요 내용, 수업 내용만 들어도 내가 보기에는 학교 시험이나 수능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작품이 있으면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그리고 3학년들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수시 원서도 써야 되고, 또 입시 상담도 해서 수시 지원할 학교도 정해야 되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7월달 이후 8월달, 9월달이 상당히 바쁠 겁니다. 바쁜 와중에도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